시어머니는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 오래전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민서의 울음은 이미 멎었지만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작아졌다고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너무도 익숙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다. 다만 오래 묵은 기억을 다시 꺼낸 사람의 차분함이 있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역시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은 다르지만 시선은 같았다.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던 얼굴들. 그때의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안 형편, 남편의 자리, 아이들 문제. 이유는 많았고 침묵은 늘 당연한 선택처럼 강요됐다. 시어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자존심이 무너졌던 순간을 기억했다. 참으면 지나간다는 말은 늘 틀렸다. 참은 시간만큼 마음은 더 깊이 패였다. 시어머니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민서의 울음이 더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 사람의 울음이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묵직한 가구들. 이 집에서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다. 며느리에게 자신과 같은 시간을 물려주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젯밤 민서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이미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 방에서 나왔다. 눈은 부어 있었고 표정에는 아직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일어나면 밥부터 먹어. 그 말투는 늘 하던 그대로였다. 걱정도 위로도 담기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였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다. 어제 그렇게 울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속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괜히 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오늘은 뭐 할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집에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젯밤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분명 무언가를 결심한 눈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 걸까? 위로 한마디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텐데 시어머니는 그걸 주지 않았다. 대신 민서를 하나의 어른으로 대하고 있었다.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 스스로 버텨보라는 듯한 태도였다. 아침을 마친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다. 잠깐 다녀올게. 그 말만 남긴 채 문을 나섰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위로가 없는 이유는 분명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선 뒤 곧장 목적지를 향하지 않았다.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며 평소처럼 장을 보고 은행에 들르고 약국 앞에 잠시 멈췄다. 겉으로 보기엔 늘 하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다. 웃음속에 섞여 있던 말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꽂힌 시선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화면 위로 올라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위에 있는 번호를 눌렀다. 나야. 짧은 인사였다. 상대방은 반가운 듯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안부 인사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확인의 시작이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시어머니는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질문은 모두 비슷했다. 누군가의 근황, 누군가의 사업, 누군가의 평판. 직접적인 질문은 피했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듣는 쪽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을 흘려보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 조각들을 마음속에 쌓아갔다. 카페에 잠시 들른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허술함과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확신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를 무너뜨린 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구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카페를 나서며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방금 전 통화에서 들은 이름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민서의 동창 중에서도 유난히 말을 주도하던 사람. 웃으며 남의 사정을 꺼내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담백한 문장이었다. 오랜만이네.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생각보다 답장은 빨랐다. 상대는 반가운 척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을 제한했다. 시어머니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약속 장소도 시간도 상대에게 맞췄다. 마치 아무 목적 없는 만남처럼 보이도록. 약속 당일 시어머니는 약간 이른 시간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과장된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냈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요즘 사는 이야기, 예전 추억, 아이들 이야기. 상대는 여전히 말이 많았고 자신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은근히 강조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듣는 쪽이었다. 맞장구를 치되 깊이 끼어들지는 않았다. 그러다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은 다들 힘들다더라.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아, 뭐 그렇죠. 대답은 가벼웠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시어머니는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보탰다. 그래도 뭐 다들 버티고 사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겉으로 드러난 자신감 뒤에 숨은 불안. 그리고 그들이 민서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이유가 결코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만남은 웃음속에 끝났지만 시어머니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외투를 벗어걸고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내렸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흐름은 잡혔고 이제 필요한 건 확인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낮에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말끝이 흐려지던 순간 과장된 웃음 뒤에 잠깐 비쳤던 불안한 눈빛.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다른 이름이었다. 민서의 동창 중에서도 늘 자신을 앞세우던 사람. 요즘 바쁘지? 안부처럼 던진 메시지에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짧은 말, 이유 없는 변명. 시어머니는 굳이 캐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가볍게 말을 보탰다. 다들 힘들다더라. 그 말에 돌아온 답장은 길어졌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 분명해졌다. 하루 사이 몇 개의 조각이 맞춰졌다. 번듯해 보이던 사업은 이미 위태로웠고 자랑하던 공장은 대출로 버티고 있었다. 상장 이야기는 계획일 뿐이었고 해외 지사는 아직 종이 위에만 존재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들을 기록하지도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이해했다. 그들이 민서를 내려다본 이유를 정말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더 낮춰야만 자신들이 아직 괜찮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허상을 진실인 양 말하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균열을 드러낼지였다.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만나며 메모해온 기록들이 담긴 수첩이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인연으로 이어졌는지. 시어머니는 그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겼다.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아 있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의 동창 중 한 사람이 속한 거래처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힘들던 시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짧은 인사 뒤 시어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요즘 그쪽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상대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사정은 다르다는 것, 이미 몇몇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질문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확인했다. 통화를 마쳤을 때 상황은 충분히 명확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누가 허세를 부렸는지, 누가 남의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이 카드는 혼자 쓰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절대 되돌릴 수 없게. 저녁 무렵 민서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내가 쓰면 좋겠다. 특별한 설명 없이 건넨 봉투였다. 민서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깔끔한 셔츠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다음 주에 입어. 민서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디 가는 일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했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신 소파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았다. 요즘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말아라. 그 말은 충고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민서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자기 자리를 남이 정하게 두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민서는 어젯밤 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순간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만 해도. 그 말이 끝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이제 자신이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며칠 뒤 집 안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민서는 무심코 봉투를 들었다가 발신인을 보고 손을 멈췄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20년 만에 만났던 바로 그 동창 모임의 대표자 이름. 봉투 안에는 간단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소규모 식사 자리. 장소는 지난번보다 더 격식 있는 곳이었다. 민서는 잠시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민서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왔구나.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웃었다. 아주 짧고 담담한 웃음이었다. 그 사람들 자존심이 센 법이지. 시어머니는 초대장을 받아들여 천천히 읽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빠르네. 민서는 불안과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 가도 될까요? 그 말에는 용기가 없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시어머니는 초대장을 다시 민서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했다. 그날 시어머니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숨을 이유는 없다. 그 한마디에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전화를 한 통 더 걸었다. 짧은 통화였다. 네, 그날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대는 이미 정해졌고 자리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이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달랐다. 다음 이야기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3편에서 계속됩니다.